밤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서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편안하다가 다음 순간 다리가 뻣뻣하고 약하거나 심지어 떨리는 느낌이 듭니다. 답답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나이가 드는 것 이상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근육 손실, 혈액순환 불량, 심지어 균형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상현 씨를 만나보세요. 68세인 그는 조용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의 고요함을 즐기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그의 다리는 뻣뻣해지고 거의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팔걸이를 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심지어 심호흡까지 한 후에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고, 어떤 날은 한 번 이상 시도해야 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처음에는 상현 씨는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정상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리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을 쉽게 만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해결책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비디오를 보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더 간단한 팁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치지 마세요. 원인 1. 근육 약화 및 근력 손실. 상현 씨는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근육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잃습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일어서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기를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근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줄어듭니다. 의자에서 밀어내기 위해 팔을 사용해야 하거나, 처음 일어설 때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나, 낮은 의자를 피하는 것과 같은 작은 방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약화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근력을 다시 키우고 일어서는 것을 다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 2. 혈액순환 불량 및 관절 뻣뻣함. 잠시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다리가 반쯤 잠든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저릿저릿하고 무겁거나 뻣뻣한 느낌은 종종 혈액순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다리를 구부린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마침내 일어설 때 몸이 제대로 반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상현 씨에게는 매일 아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각을 되찾는데 몇 초가 걸렸고, 때로는 발을 내딛기 전에 다리를 흔들어 감각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관절 뻣뻣함도 한몫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릎과 엉덩이 연골이 닳아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활동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 앉아 있다가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기 전 간단한 움직임과 자세 변경과 같은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인 3. 균형 및 조정 문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근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균형 및 조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불안정하게 느껴지지 않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뇌와 근육이 함께 작용하여 몸을 안정시키지만 뇌의 문제, 저혈압 또는 신경 문제와 같은 연결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상현 씨도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날은 완벽하게 괜찮았지만 어떤 날은 너무 빨리 일어서면 갑자기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정 약물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몇 초 동안 어지럽거나 약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약한 근육, 혈액순환 불량, 균형 문제가 모두 한몫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쉽게 만드는 5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마지막 해결책은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해결책 1. 제자리 걷기 준비 운동. 상현 씨는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비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리 걷기 준비 운동이라고 하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앉은 상태에서 각 발을 약간 들어 올리고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걷는 것처럼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높이 들어 올릴 필요는 없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어서려고 하기 전에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 불량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져 다리가 뻣뻣하고 둔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임으로써 근육에게 일할 시간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현 씨에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신 일어서는 것이 더 부드럽고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서려고 할 때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약 10초 동안 제자리에서 발을 걷고 의자에서 밀어 올리세요. 즉각적인 개선을 느낄 것입니다. 해결책 2. 의자 운동으로 허벅지 강화. 상현 씨는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커피에 손을 뻗었고 일어서려고 했을 때 다리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다리 근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져 의자에서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간단한 운동 하나로 그 근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일어서는 대신 미니 운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코어에 힘을 주고 다리를 밀어 올려 일어서세요. 천천히 제어된 동작으로 다시 앉으세요.
이 동작을 아치 7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설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을 목표로 하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근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현 씨는 하루에 5회 반복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더 이상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었고 다리의 뻣뻣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쉽게 하고 싶다면 더 높은 의자부터 시작하거나 아래에 쿠션을 놓으세요. 그리고 힘이 느껴진다면 손으로 지지하지 않고 동작을 해보세요. 해결책 3. 수분 공급 및 혈액순환 촉진. 상현 씨는 항상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침 커피를 마셨고 낮에 주스 한 잔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탈수가 이전보다 일어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교활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미한 탈수조차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늦추고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둔하고 뻣뻣하며 반응이 느려집니다. 이것이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힘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빨리 일어섰을 때 어지럽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종종 탈수가 혈액순환과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치는 방법.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물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물 한 잔을 가득 마시세요. 몸은 밤새 탈수 상태가 되므로 아침 첫 번째로 수분을 보충하면 혈액순환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조금씩 마시세요.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체액 균형을 맞추세요. 커피와 알코올은 탈수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마시고 있다면 오이와 오렌지와 같은 추가적인 물, 허브차 또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독서, TV 시청 또는 집안일을 하든 물병을 가까이에 두면 생각하지 않고도 수분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상현 씨는 작은 변화 하나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의자 옆에 물 한 잔을 놓고 책을 읽으면서 마셨습니다. 며칠 안에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덜 느꼈습니다.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 불량과 근육 둔함에 대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결책과 결합하면 쉽게 불편함 없이 일어설 수 있는 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팁은 정말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해결책 4. 앉는 자세 조정. 상현 씨는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의 어깨를 구부리고 다리를 쭉 뻗고 앉곤 했습니다. 일어설 때까지는 편안했습니다. 그때 그는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팔걸이를 밀고 앞뒤로 흔들고 때로는 일어서기 전에 2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앉는 자세가 일어서는 것을 얼마나 쉽게 결정합니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다리를 꼬거나 너무 뒤로 기울이는 등 잘못된 자세는 몸을 약한 자세로 만들어 부드러운 움직임 대신 일어서는 것을 힘든 싸움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앉는 자세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앉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몸이 일어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자세에서 너무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일어서는 데 필요한 근육이 약해집니다. 고치는 방법.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일어설 때 지지할 준비가 된 상태로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리를 꼬거나 의자 밑에 발을 넣는 것은 피하세요. 너무 뒤로 기대는 대신 약간 앞으로 이동하세요. 좌석 가장자리에 더 가깝게 앉으세요. 이것은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 일어설 때 밀어 올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등은 곧게 유지하되 긴장을 풀세요. 좋은 자세는 뻣뻣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뒤로 하고 가슴을 약간 올리고 코어에 힘을 주세요. 팔뿐만 아니라 다리를 사용하세요. 일어설 때 발 뒤꿈치로 밀고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는데 집중하세요. 몸을 들어 올리기 위해 팔에만 의존하는 대신요. 올바른 의자를 선택하세요. 부드럽고 깊은 소파는 일어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팔걸이가 있는 더 단단한 의자를 사용하여 추가 지지를 받으세요. 상현 씨는 한 가지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앉는 것을 멈추고 발을 평평하게 놓고 체중을 약간 앞으로 실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어서는 것이 거의 즉시 더 쉬워졌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여러 번 시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앉을 때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자세를 조정하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더 부드러워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결책 5. 흔들고 밀어내기 방법. 사용 상현 씨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하고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일어서는 것은 여전히 힘든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즉,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기술 하나를 배우기 전까지는요, 흔들고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의자에 갇힌 느낌이 들거나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팔로 추가적인 밀어내기가 필요한 경우 이 비법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올바르게 이동시켜 다리가 당신을 쉽게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을 주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왜 흔들고 밀어내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몸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가거나 발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다리가 지지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흔들고 밀어내기 방법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힘이나 추가적인 노력 없이 쉽게 일어서는 데 필요한 운동량을 만듭니다. 올바르게 하는 방법. 발을 바닥에 어깨 너비로 평평하게 고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지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가슴을 무릎 위로 가져오면서 약간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여 일어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한두 번 부드럽게 앞으로 흔들어 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운동량을 만듭니다. 발 뒤꿈치로 밀고 부드럽게 일어서세요. 팔만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다리가 대부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어서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긴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현 씨는 이 방법이 차이를 만들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시도한 후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싸우는 대신 몸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기술은 몇 년 동안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설 때 시도해보세요. 억지로 밀어 올리지 말고 흔들고 밀어내기 방법을 시도하고 차이를 느껴보세요. 작은 조정이지만 일어서는 것을 더 부드럽고 더 쉽고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68세인 상현 씨는 일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이며 그와 함께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해결책을 시도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어서는 것이 쉽고 그의 다리는 더 강해지고 균형 감각이 더 좋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일어설 때마다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약간의 움직임, 몇 가지 조정, 그리고 올바른 습관은 매일 당신이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팁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볼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힘이 없어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순간은 편안하다가 다음 순간 다리가 뻣뻣하고 약하거나 떨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 이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근육 손실,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균형 문제와 같은 심각한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상현 씨를 만나보세요. 68세의 그는 조용한 아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하루의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다리가 뻣뻣해지고 거의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팔걸이를 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심지어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고 어떤 날은 한 번 이상 시도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상현 씨는 단지 나이가 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상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리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시 힘들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쉬운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더 간단한 팁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원인 1. 약해진 근육과 근력 손실. 상현 씨는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이 약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근육량을 잃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힘들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기를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근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줄어듭니다. 의자에서 밀기 위해 팔을 사용해야 하거나 처음 일어설 때 비틀거리거나 아예 낮은 의자를 피하는 등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약함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근력을 재건하고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 5가지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인 2. 혈액순환 장애와 뻣뻣한 관절. 앉아있다가 잠시 후 일어났을 때 다리가 반쯤 잠든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저림, 무거움 또는 뻣뻣한 느낌은 종종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특히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근육과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마침내 일어섰을 때 몸이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현 씨에게 이것은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감각을 되찾아야 했고 때로는 발걸음을 떼기 전에 다리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뻣뻣한 관절도 한몫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릎과 엉덩이의 연골이 닳아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활동적으로 지내거나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하지 않으면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 앉아 있다가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기 전 간단한 움직임과 자세 조정과 같은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인 3. 균형 및 협응 문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근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균형과 협응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자연적으로 저하되어 비틀거리는 느낌 없이 앉은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전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뇌와 근육은 함께 작용하여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뇌의 문제, 저혈압 또는 신경 문제와 같이 연결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상현 씨도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날은 완벽하게 괜찮았지만 어떤 날은 너무 빨리 일어나 갑자기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특정 약물도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져 몇 초 동안 어지럽거나 약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대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해진 근육, 혈액순환 장애, 균형 문제가 모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5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은 판도를 바꾸는 것이므로 놓치지 마세요. 해결책 1. 제자리 걷기 준비 운동. 상현 씨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비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리 걷기 준비 운동이라고 불리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서기 전에 앉은 상태에서 각 발을 약간 들어 제자리에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걷는 것처럼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높이 들어 올릴 필요는 없고 움직이기 시작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어서기도 전에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져 다리가 뻣뻣하고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근육에게 일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상현 씨에게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신 일어서는 것이 더 부드럽고 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서려고 할 때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약 10초 동안 제자리에서 발을 걷고 그런 다음 의자에서 밀어 올리세요. 즉각적인 개선을 느낄 것입니다. 해결책 Q. 의자 운동으로 허벅지 강화. 상현 씨는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잡으려 했는데 일어서려고 하자 다리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다리 근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것이 당신에게 익숙한 이야기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약해져 의자에서 스스로를 밀어 올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그 힘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운동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한 번 일어나는 대신 미니 운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코어를 사용하고 다리를 통해 밀어 올려 일어섭니다. 통제된 움직임으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설 때 사용하는 정확한 근육을 목표로 하여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과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상현 씨는 하루에 5회만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더 이상 힘든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었고 다리의 뻣뻣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쉽게 하고 싶다면 더 높은 의자에 앉거나 아래에 쿠션을 놓으세요. 그리고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을 해보세요. 해결책 3. 수분 공급 및 혈액순환 강화. 상현 씨는 항상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침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탈수가 예전보다 일어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벼운 탈수조차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늦추고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둔하고 뻣뻣하고 반응하지 않게 되어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이 힘든 싸움처럼 느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빨리 일어섰을 때 어지럽거나 비틀거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종종 순환 및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탈수의 신호입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아침을 물로 시작하세요. 물 한 잔을 가득 마시세요. 몸은 밤새 탈수 상태가 되므로 아침에 가장 먼저 보충하면 혈액순환이 활기를 얻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지 말고 꾸준히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쯤이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체액 균형을 맞추세요. 커피와 알코올은 탈수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마시는 경우 추가물로 균형을 맞추세요. 허브차나 오이, 오렌지와 같이 수분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근처에 물병을 두세요. 책을 읽든 TV를 보든 집안일을 하든 손이 닿는 곳에 물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도 수분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상현 씨는 작은 변화 하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하는 의자 옆에 물 한 잔을 놓고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셨습니다. 며칠 안에 차이를 느꼈습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일어설 때 어지러움이 줄었습니다.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 장애와 근육 둔함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결책과 결합하면 힘들이지 않고 불편함 없이 쉽게 일어설 수 있는 몸의 능력을 초강력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팁은 정말 판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4. 앉는 자세 조정. 상현 씨는 좋아하는 리클라이너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늘어뜨린 채 앉곤 했습니다. 일어서기 전까지는 편안했습니다. 일어서려고 할 때 그는 힘든 싸움을 느꼈습니다. 팔걸이를 밀고 앞뒤로 몸을 흔들고
때로는 일어서기 전에 2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 얼마나 쉽게 일어설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다리를 꼬거나 너무 뒤로 기대는 것과 같이 나쁜 자세는 몸을 약한 상태로 만들어 부드러운 움직임 대신 일어서는 것을 싸움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앉는 방식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앉는 자세가 중요할까요? 나쁜 자세로 앉으면 근육이 비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이 일어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자세에 너무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일어서는 데 필요한 근육이 약해집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활성화되고 일어설 때 지지할 준비가 됩니다. 다리를 꼬거나 의자 밑에 발을 넣지 마세요. 뒤로 기대는 대신 약간 앞으로 움직이세요. 의자 가장자리에 더 가깝게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여 일어설 때 밀어 올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좋은 자세가 뻣뻣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깨를 뒤로 하고 가슴을 약간 올리고 코어를 활성화하세요. 일어설 때 팔만 사용하지 말고 다리를 사용하세요. 팔만 사용하여 몸을 들어 올리는 대신 발 뒤꿈치를 통해 밀어 올리고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올바른 의자를 선택하세요. 부드럽고 깊은 소파는 일어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팔걸이가 있는 더 단단한 의자를 사용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세요. 상현 씨는 한 가지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부정하게 앉는 것을 멈추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체중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즉시 일어서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더 이상 힘든 싸움도 여러 번 시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앉을 때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자세를 조정하고 얼마나 더 부드럽게 일어서는지 확인하세요. 해결책 5. 흔들고 밀기 방법 사용. 상현 씨는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물을 더 마시고 심지어 앉는 방식을 조정하는 등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일어서는 것이 여전히 힘든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기술 하나를 배우기 전까지는요. 흔들고 밀기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갇혀있는 느낌을 받거나 일어서려고 애쓰거나 팔로 추가적인 힘을 밀어 올려야 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비법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중을 올바르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당신을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당신의 다리에 줍니다. 왜 흔들고 밀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당신의 몸에 반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너무 뒤로 쏠리거나 발이 제대로 놓여 있지 않으면 다리가 당신을 지지하기에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하거나 비틀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흔들고 밀기 방법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을 활성화하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며 힘들이거나 추가 노력 없이 쉽게 일어서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만듭니다.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지지할 안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 앞으로 기울여 가슴을 무릎 위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여 일어서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두 번 부드럽게 앞으로 흔드세요. 이 작은 동작은 근육을 준비시키고 허벅지를 활성화하며 추진력을 쌓습니다. 발 뒤꿈치를 통해 밀어 올리세요. 팔만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다리가 대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일어설 때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코어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현 씨가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몇 번 시도해 본 후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싸우는 대신 몸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기술이 몇 년 동안 일어서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설 때 시도해 보세요. 강제로 밀어 올리는 대신 흔들고 밀기 방법을 시도하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작은 조정이지만 일어서는 것을 더 부드럽고 더 쉽고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68세 상현 씨는 일어서는 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일 뿐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해결책을 시도해 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그의 다리는 더 강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매번 일어설 때마다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약간의 움직임, 몇 가지 조정, 그리고 올바른 습관이 매일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팁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